자, 먼저 우리 요약서를 봅시다. 우리 민사특별법이죠. 우리 민사특별법 요약서는 166페이지입니다. 각 한 문제씩 나오죠. 우리 민사특별법은 민사와 관련된 여러 특별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직무와 관련된 또 시험과 관련된 특별법은 5가지 정도 해서 시험 범위도 5가지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각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부동산 실명법, 가등기 담보법이라든지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집합건물법 이 5가지 중에서 각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온다는 거. 27회 때까지는 4, 5년 정도 27회 때까지는 이 부동산 실명법이 2문제씩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동산 실명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2문제 나올지 대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실명법과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167페이지부터 봅시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우리 민법에 있는 임대차와 전혀 다르고 또 우리 물권법에 있는 전세권과 전혀 다릅니다. 원칙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법상 임대차도 채권입니다. 다른 점은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왜? 채권이다 보니까 항상 물권보다 후순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들이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생활 안정이라든지 이러한 경제 생활 안정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별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원칙 우리 채권인 이 임대차는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등기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규정이 아니니까, 그렇죠? 임대인들이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등기가 없습니다. 우리 전세권은 등기 제도가 있지만은 또 집주인도 안 해주니까 활용을 많이 못하고, 또 임대차는 등기 청구권이 있지만은 임대인도 안 해주니까 활용 못하고,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등기에 버금가는 효력을 이제 부여해 주는 게 이 특별법으로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자, 먼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좀 봅시다.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요.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은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거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주거용 건물이어야 된다. 자, 먼저 봅시다. 1번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된다. 주거용 건물은. 우리 요약서를 보셔야 돼. 자, 이 주거용 건물은 공부상 표시에 의하지 않습니다. 공부상 표시에 의하지 않고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합니다. 우리 공부사에는 뭐 소매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 자, 세 번째, 미등기, 그 다음에 모가 건물도 적용된다. 뭐 상가건물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등기, 모가 건물도 적용된다. 자, 우측에 보면은 네 번째입니다. 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대차 한 경우에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 우리 판례 보면은 매각대금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지만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낙찰을 받았지만은 그 경락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는다. 그 낙찰을 받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지문도 잘 나오죠? 자, 두 번째입니다. 존속기간입니다. 자, 우리 존속기간은 최단 기간이 몇 년입니까? 주택임대차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는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은 그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고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기간이 없으면, 기간 정함이 없으면은
2년으로 봅니다. 2년으로 봅니다. 기간 정했으면은 2년으로 본다. 근데 임대인은, 자,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자, 1년 기간을 정했다 합시다. 자, 1년 기간을 정해서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고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임대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느냐? 2년을 주장할 수 없다고. 예를 들어서 1년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은 나가려 하는데 임대인이 무슨 소리야?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최단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너 2년 동안 살아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임대인은 선택할 수 없고 오로지 뭐다?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계약갱신. 자, 계약갱신, 임대인 입장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은 임대차 기간 만료 언제부터? 이때 계약 체결하고 이때 기간이 만료됐다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다면은, 그렇죠? 만료가 된다면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다. 자, 그러면 임대차 기간 만료 언제부터? 6월부터 임대차 만료 1월 사이, 이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표시, 계약갱신 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건을 변경한다든가 조건 변경 해야 되는데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다. 그렇죠?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자, 이처럼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에서는 내보내려면, 임차를 내보내면 반드시 이 기간 내에 뭐 해야 된다? 이 계약갱신 거절 의사표시 해야 되고 또 조건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렇지만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임대인은 이 기간이 도가되면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임대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로도 같이 뭐 살아야 돼요. 그렇죠? 2층, 2층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보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 기간 내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근데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나가려고 하면은 언제까지? 임대차 기간 만료 1월까지는 뭐 해야 된다? 계약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임대인과 다른 점은 임차인은 언제든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해지할 수 있지만은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해지력이 상대방한테 해지, 통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부터 3월이 경과되면은 효력이 발생, 당장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은 3월이 경과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끔가다 제가 상담 받아보면은 이 기간이 도가돼서 발동동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니까 2년 동안 또 살아야 된다고. 근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해지 효력은 뭐다? 3월이 경과돼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제일 하단에 보면은 법정 임대차 있죠? 우리 법정 임대차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뭐다?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정 임대차다. 자, 세 번째 우측 봅시다. 법인명의. 우리 임차인이 법인명일 때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두 가지 사유가 있는 게. 첫 번째 보면은, 자,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누가 이제 전입신고해야 돼요? 사원이 전입신고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주택도시 기금법에 의해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은 이 두 가지 요건은 보다 적용된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우리 대항력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자, 이거 중요하죠? 상가금리 임대차법도 마찬가지니까. 자,
자, 우리 대항력 문제 봅시다. 이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꼭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대항력과 이 우선 변제 이 효력을 잘 구별 못하기 때문에 본시 생각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할 때 그때 또 뭐까지 받아요? 확정일자까지. 그렇죠? 확정일자 받다 보니까 확정일자 안 받으면은 뭐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전혀 별개다니까.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자, 먼저 우리 대항력입니다. 자, 우리 대항력은 임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임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이 임차인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고, 그쵸? 가만히 있고 누구한테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그래서 임차금리,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물건과 비교해 제일 먼저 뭐다 임차권이 앞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임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낙찰자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느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거기서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누구한테 보증을 받는다? 낙찰자한테 보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선순위, 이 임차에 있으면 낙찰자는 알아요. 선순위 임차에 있으면은. 선순위 임차에 있으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료 했느냐를 봅니다. 배당료 하지 않았다면은 선순위 임차이면은, 임차인이 나한테 대항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입찰에 참여할 때는 보증금도 누가 줘야 되니까? 낙찰자가 줘야 되니까. 이 낙찰자는 그 임차인한테 지급할 보증금을 공제하고 입찰에 참여합니다. 왜?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자기가 뭐 해야 됩니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니까 그만큼 공제하고 뭐 해야 된다? 입찰에 참여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대항력 그 임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낙찰자한테 대항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하려면은 다른 물건과 비해서 앞서야 되잖아요. 그 대항력 시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대항력 시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부동산 인도와 이 대항력 시점은, 자, 부동산 인도, 우리 부동산은 이삿날 좋답니다. 이삿날. 이 부동산은 인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부동산 인도와 전입신고. 자, 지금 보면은 우리 대항력은 지금 부동산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한 거지 확정일자 필요해야 해요? 안 한다니까. 그렇죠?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인도와 전입신고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0시입니다. 0시.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입신고와 이삿날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이사 가기 전에 미리서 전입신고가 많다고요. 그러면 전입신고 1월 15일 날 전입신고 했다 합시다. 1월 15일 날 전입신고하고, 자, 이삿날은 1월 30일 날 이삿날 합시다. 1월 30일 이삿날. 자, 이삿날 이 임대인이 돈을 빌리고,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이삿날. 그러면 저당권자는 언제 설정된 거예요? 1월 30일 날 설정됐다고, 설정. 그럼 이 저당권자와 이 임차인은 누가 앞서냐 이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앞선다면은 당연히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대항할 수 있다. 자, 이게 보기에 보면 전입신고가 1월 15일이니까 더 앞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다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좀.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언제? 1월 30일. 1월 30일 그 다음날 몇 시에요? 0시. 그러니까 1월 31일이라고.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 언제라고요? 1월 31일. 근데 대항력, 저당권자예요. 1월 30일. 누가 앞서요? 저당권자 앞섰잖아요.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대항력 추정 못 한다니까. 후순이니까. 저당권은 후순이니까. 나중에 이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남는 금액에서 이제 배당받아간다고, 임차인이. 그렇죠? 이처럼 대항력 시점은 부동산 인도와 전입신고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0시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그러면 대항력을 주장하려면은, 이처럼 대항력을 주장하려면은 배당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할 필요 없습니다. 배당력 종결까지 배당력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배당력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력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 이게 대항력입니다. 자, 대항력은 전신과 관련이 있지, 확정일자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우선변제입니다. 우선변제. 자, 우리 우선변제는 그 임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 임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이 임차인은 제일 먼저 배달을 받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우선변제입니다. 제일 먼저 배달을 받고 목적물을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변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변제를 시점이 더 중요하죠?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앞선다는 이제 시점이 있어요. 우선변제 시점입니다. 자, 우선변제는 자, 대항력과 자, 우선변제 시험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이러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입니다. 그 다음날 합니다. 언제라고요? 나중에 일자. 나중에 일자.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입니다. 자, 우리 대항력 어떻게 계산됐어요? 부동산 인도, 우리 대항력은 부동산 인도와 이삿날 전입신고잖아요. 그렇죠? 전입신고. 그래서 먼저 우리 우선변제 시점을 알려면 대항력 그 시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대항력 시점. 그렇죠? 자, 우리 아까 전입신고 1월 15일 날 했다 합시다. 보통 우리 전입신고 할 때 뭘 받아요? 같이. 그렇죠? 확정일자를 같이 받잖아요. 1월 15일 합시다. 근데 이삿날은 1월 30일 합시다. 자, 우리 저당권은 언제? 자, 저당권은 예를 들어서 1월 30일 했다 합시다. 이삿날 저당권 설정했다 합시다. 자, 그럼 우선변제가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느냐? 저당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느냐? 자, 먼저 우리 대항력 먼저, 시점 먼저 계산해야 되죠? 자, 이 대항력은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0시라 했어요. 나중에 일자 1월 30일, 그 다음날 1월 31일. 그럼 이 대항력과 뭘 비교해서?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를 했습니다. 언제예요? 1월 31일입니다. 그럼 누가 앞서요? 저당권이 앞선다고. 만약에 이 저당권이 임대인이 이사를 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오고 그 다음날 1월 31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다 합시다. 1월 31일 날. 그럼 누가 앞서요? 날짜가 같잖아요. 누가 앞서요? 임차인이 앞선다니까. 왜? 우리 저당권을 설정하면 9시 돼야 저당권이 설정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거는 0시에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같은 날은 누가 앞선다? 임차인이 앞선다. 자, 이때 이제 우리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이처럼 뭐가 필요해요? 확정일자가 필요하다고.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우선 변제. 자,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배당력 종기일까지. 배당력 종기일까지 뭘 해야 된다? 배당력을 해야 됩니다. 배당력을 하지 않으면 지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니까. 그러면 선순위권자가 임차인이 배당력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거 아까 뭘 주장했다는 거예요? 대항력을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선순위권자가 뭘 하게 되면은 우선 변제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거니까. 자, 이 둘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다 배당력 한다고. 모르니까. 대항력과 이 우선 변제 효력을 모르니까. 아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일 선순위면은 보통 경매가 되면 다 나가는 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눌러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경매가 되니까 다 나간 줄 알고 배당력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니까. 그냥 가만히 눌러 살려면은 배당력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낙찰자 알아먹는다니까. 응? 근데 임차인이 아이고 이 집은 경매가 되고 아이고 그냥 이참에 나가야겠다 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 배당력. 배당력 정리니까 뭘 하면 된다? 배당력 합니다. 제일 먼저 배당받고
목적물을 인도해 주면 된다니까. 그렇죠? 이게 우선 변제입니다. 우선 변제 뭘 요구해야 된다고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배당 요구 안 하면은, 선순위권자가 배당 요구 안 하면은, 민차인이, 낙찰자가 어떻게 생겨요? 대항력을 주장. 우선 변제. 배당 요구 안 하면 우선 변제가 아니라 뭐다? 대항력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대항력을 주장할 것인지, 우선 변제 주장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우선 변제입니다. 우선 변제다. 자, 오늘 최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자, 우리 171페이지 한번 봅시다. 최우선 변제. 자, 우리 최우선 변제는 그 임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임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제일 일정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만큼 제일 먼저 배당받는 걸 우리가 말한다.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 자, 일단 최우선 변제는 그 밑 중간에 한번 봅시다. 최우선 변제 중간에.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일정한 보증금을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우선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우선 변제할 수 있다. 자, 요건이 뭐냐면은 일정한 보증금 모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들이 다 받는 게 아니라니까. 일정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만 최우선 변제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정한 보증금 위에 있죠? 제일 위에, 우측에. 서울특별시는 얼마? 1억 이하야 된다고. 1억 이하면 얼마 배당받을 수 있다? 3,4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인천광역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성남시라든지. 이것들이 이제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이건 얼마? 8천만 원에 뭐다? 2,700만 원. 자, 그 다음에 광역시, 아까 인천광역시, 제한광역시 있죠? 그런 광역시라든지, 안산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김포시, 이것들은 6천만 원에 얼마? 2천만 원. 그 밖에 지역마다 5천만 원에 1,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해 받을 수 있다. 자, 일단 이처럼 일정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이러한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나 체납청에 대한 압류 등기 전에보다 이 대항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 우리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합니다. 갑구란에 보면 돼 있어요. 강제경매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 강제경매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면 임의경매 개시결정, 갑구란에 기재되어 있어요. 이 이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전에 대항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대항력이. 우리 대항력은 뭐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대항력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일정한 보증금 한도 내야 되고, 두 번째, 이 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뭐 해야 된다? 대항력이 갖춰져야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배당 요구 종결까지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 해야 된다.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이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은 제일 먼저 배당 받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해주냐? 배당해주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된다? 배당 요구 해야 된다.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 임차인이 선순위든 후순위든 상관이 없어요. 선순위에서 이 최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은 후순위라도 뭐다? 이러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서울의 경우는 얼마나? 3,400만 원, 인천광역시는 얼마? 2,700만 원. 이렇게 최우선 변제에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와 관련이 있다, 없다? 확정일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한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이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느냐? 배당 요구 종결까지 존속하면 됩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자, 주의할 점, 우리 최우선 변제는 그 3번 있죠? 동그란 3번. 중간에. 만약 의료 임대차 보증금이 2016년 5월 기준에서 7천만 원이라면은 선순위 저당권자 변보다 경매가의 2분의 한도 내에서마다 3,400만 원을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래서 이 무조건 3,400만 원, 2,700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경매가의 2분의 1 한도입니다. 2분의 1 한도. 자, 예를 들어서, 자, 서울입니다. 자, 서울인데 1층이 임대차 7천이고, 자, 2층은 8천이 합시다. 자, 임차인들입니다. A, B, 임차인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특별시면 전부 다 1억 이하잖아요. 그럼 각자 얼마씩? 3,400씩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적물이 1억에 경매가 됐다 합시다. 목적물 가액이. 그러면은 이 절반, 2분의 1이라 했잖아요. 5천. 5천이면은 3,400씩 배당 받아가나요? 못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2,500씩 배당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경매 가액이 얼마? 2분의 1 한도입니다. 한도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항력과 몇 가지, 우리 다시 대항력 한번 봅시다. 168페이지. 몇 가지 중요한 거 봅시다. 자, 3번, 4번 봅시다. 3번, 4번. 자, 3번 보면은 우리 대항력 168페이지 그 밑에 우리 기출 지문 있죠? 3번. 자, 3번은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우리 대항력을 하면 연립주택, 다세대 또 몇매죠? 그 다음에 아파트, 빌라, 연립 이건 전부 다 뭐다? 번지수뿐만 아니라 보험과 호수가 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르면 뭐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근데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은 번지수만 같으면 됩니다. 번지수만 일치하면 된다는 거. 동호수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보면은 자, 아직 준공검사 아직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등기가 되지 않는 거 임대차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검사라든지 아직 등기되지 않는 그 건물을 임대차를 했어요. 근데 계약은 체결할 때 1층 B01호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B01호로.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B01호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부동산 등기번호는 1층 B01호가 아니라 101호로 된 거예요. 101호. 그럼 다르잖아요. 우리 다세대 때는 동호수까지 다 일치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때는 이제 정정한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무슨 아시죠? 정경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잘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개사 됐을 때, 중개인할 때, 그렇죠? 신축 건물 때는 그런 것들 유의하셔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우리 6번 봅시다. 자, 6번은 뭐냐면은, 자, 갑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자, 계약을 체해서 이 시기에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주택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택 인도. 주택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택 인도. 예를 들어서, 2017년, 예를 들어서 3월에. 그래서 갑이 갑자기 단기 유학을 간 거예요. 혼자 사는데. 단기 유학. 자, 단기 유학을 한 6개월 동안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6월 동안 집이. 자,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조사로 뭐 선거 따든 뭐 하면은 이렇게 조사하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임대인이 안 보이니까 임차인이 그냥 어디 그냥 나갔나 보다라고 살지 않는다고 하니까 바로 뭘 해요? 직권 말소하잖아요. 직권 말소했습니다. 주민등록을 뭐예요? 직권 말소한 거예요. 나중에 유일해서 되돌아 오니까 직권 말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재등록해야 되잖아요. 재등록. 이때 이 재등록할 때 우리 주민등록법상 적법한 이의 절차를 거쳐서 재등록했단다면은 어디로 소급한다? 이때로 대항력이 취득한 걸로 소급한다니까. 근데 주민등록법상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재등록하면은 이때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이때부터 대항력 취득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권말소됨에 등록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합시다. 저당권 설정. 만약 주민등록법상 이의 절차를 거쳐서 만약 재등록하면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긴대? 이때. 그러면 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잖아요. 그럼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주민등록법상 이의 절차를 거쳐서 재등록했다는 어디로 소급한다고요? 이때 소급합니다. 그럼 누가 앞서요? 임차인이 앞서다, 저당권자가 앞선다. 임차인이 앞선다고. 이겁니다. 그래서 직권 말소됐을 때, 주민등록 직권 말소됐을 때, 그 재등록할 때 주민등록법상 이의 절차를 거쳐서 재등록했는지
아니면 그냥 제동인이 다르다는 거. 그게 6번입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뭐 다른 것들은 별 문제 없어. 우선 변제도 넘어가고, 자, 173페이지 봅시다. 자, 보증금의 성격이라든지 보증금의 차임이라든지 증감 청구권 등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임대차 보증금의 성질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성질. 자, 우리 임대차 보증금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임대차계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라면은 이 보증금 계약은 여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여물계약입니다. 보증금의 성질입니다. 한번. 자, 우리 임차인의 차임이라든지 관리비, 정기료, 소송비용 등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특별한 의사표시 없어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뭐한다? 공제된다. 그러니까 소송비용도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임대인이 소를 제기해서 내보냈다. 그렇죠? 그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소송비용. 그 소송비용도 보증금에서 뭐 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보증금 차임 증감 청구권은 언제 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1년이 도과돼야 된다. 1년이 도과돼야 된다. 자, 2번 있죠? 제가 하단에 보면 2번.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다? 보증금 또는 차임 증액할 수 있다. 이때 계약 체결 또는 증액이 있는 후 1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체결했다. 2년이 지나야 되냐? 그게 아니다니까.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되고, 한 번 증액하게 되면 1년이 지나야 되고, 그럼 증액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 못해요? 20분의 1을 못합니다. 보증금이든 차임이든 2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증액은 제한이 있다는 거. 자, 제일 밑에 우리 법 규정 봅시다. 하단에. 자, 우리 10조번은 강행 규정이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게 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11조 문제 잘 나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입니다. 자, 이 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금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또 미등기 전세권이 준용한다는 거. 우리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근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 전세금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임대차 보증을 본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 174페이지 봅시다. 자,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임차권 승계입니다. 자, 우리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임차권 승계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있지만은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은 없습니다. 없다. 그 점도 주의하시오. 자, 임차인 사망하면은 그 임차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누가 승계한다는 거예요? 자, 일정한 사람이 승계한다는 거예요. 상속인이 당연히 승계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실혼, 아니 부부관계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도 보호되느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 관계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실혼 관계는 보호하지 않지만은 여러 특별법 보면은 이 사실혼 관계도 보호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법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상가금 임대차법은 없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경우에서? 이런 경우 있겠죠. 자,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었어요. 임차인이. 그리고 월세를 내지 않고 도리어 그 월세 내지 않고 다 1,000만 원 다 까먹었어요. 도리어 뭐다? 보증금, 그렇죠? 마이너스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망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승계하는 사람이 1개월 내에 뭐 합시다? 반대 의사표시하자.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시 해야 됩니다. 몇 개월 이내? 1월 이내입니다. 1월 이내 의사표시한 경우에는 승계된다, 안 된다? 승계되지 않는다. 이처럼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뭐한다? 귀속됩니다. 귀속된다. 자, 3, 4번이 중요합니다. 먼저 3번 봅시다. 임차인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합니다. 자, 임차인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는데 마침 공교롭게 혼인신고하지 않는, 즉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자가
누가 승계한다? 그 사실혼 관계자가 승계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혼 관계자가 승계를 합니다. 사실혼 관계자 항상 승계한다면 틀립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없고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만은 뭐다? 혼인관계 아닌 이러한 사실혼 관계도 뭐다? 보호된다는 거. 그 사실혼 관계자가 뭐다? 이 임차권을 승계를 합니다. 자, 우측에 보면 4번입니다. 자, 임차인이 사망할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뭐 상속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니까. 상속인이 있는데 그 상속인은 그 임차인과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따로 산 거죠. 근데 마침 사실혼 관계자가 가정 공동생활한 사실혼 관계자는 가정 공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가정 공동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자가 다 승계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상속인과 함께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이때 이 상속인은 몇 천 이내? 2천. 2천 이내입니다. 2천 이내면 이제 형제, 임차인의 형제까지 2천이죠. 2천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은 상가금 임대차법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임차인은 뭘 해야 된다? 부동산을 인도해 줘야 되고, 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았으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동시 이행 관계다. 자, 근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월 전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는 내가 부동산을 인도해 줄 테니까 임대인 너는 뭘 달라? 보증금을 한테 지급해 달라.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사 가는데, 그 새로운 이사 가는데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 여기는 뭐 대출을 받는다는 무슨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은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 1순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서 전입신고 하게 되면은 대항력 뭐 한다? 상실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은 기존에 있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는 상실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이 협력이 없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송달말 잘 받으면은 한 20일 내지 한 30일 이내보다 임차권 등기가 어디로? 갑구란에 기재된다, 을구란에 기재된다. 을구란에 기재됩니다. 그럼 그걸 기재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시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야 된다. 임대차가 만료 전에 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자, 우리 문제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자, 첫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구상 표시만을 기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맞죠? 두 번째, 주택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런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맞는 점이고. 세 번째,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본다 했었어요. 법정 임대차를 했었죠. 네 번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했습니다. 2년으로 본다. 네, 사의 경우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유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지 임대인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5번이죠. 5번이 틀린 점입니다. 자, 2번 봅시다.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5번.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매 절차에서 주택을 매각받았으나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채권가 매수 신고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요? 없다 했죠?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틀린 점이고, 맞는 점이고. 두 번째,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미등기든 뭐가 그러면 적용됩니다. 세 번째,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세 번째,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다 안 된다? 종료되지 않는다. 맞는 점이고. 네 번째,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집원만 기재하고, 다가구죠?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있다. 다가구라는 단독주택, 그렇지만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 빌라, 아파트는 번지수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일치돼야 된다. 자, 다섯 번째,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죠. 그리고 주택 임대차 있다잖아요. 그렇죠? 또 임차인이 후순위요, 선순위예요? 후순위.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으니까. 그렇죠? 자,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자,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또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후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된 이 얘기죠, 지금. 1순위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은 우리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잖아요. 다 이렇게 뭐한다? 소멸한다니까. 그렇죠? 이 임차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수인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니까. 그래서 5번이 틀린 점이죠. 자, 3번입니다. 갑소유 대지 위에 있는 가부주택을 임차한 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알습니다. 우리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을 뜻한 겁니다. 자, 첫 번째, 갑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은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대금이지 매매 아닙니다. 경매대금이지. 그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한 거잖아요. 매도한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 변제가 받는 게 아니라 경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두 번째,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을이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으면 집행법원의 배당료 종기 이전에 배당을 뭐 해야 된다? 요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였습니다. 이미 미등기채 존재했다면 을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우선 변제받을 수,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만 경매된다 하더라도 그 대지에 뭐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는 점이고. 네 번째, 을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뭐 해야 된다? 갖춰야 된다. 경매 개시 결전에 대항 요건이 갖춰지고 또 뭐다? 일정한 보증금 한도해야 되고 또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배당 해야 되고 선순위든 후순위든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우리 몇 번째로 배당 받는다 했어요? 순위. 첫 번째가 집행비용, 두 번째가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상가건물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라든지 3개월치 임금채권, 3년치 퇴직금, 재보상금 그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거의 집행비용 다음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 제3취득자 필요비 유익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입니다. 자, 5번 봅시다. 갑이 대지만을 병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을은 한가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동호수 표시 없이 우리 다세대 동호수 표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잖아요. 있어야 됐죠? 없이 집원을 정확하게 기재했다 하더라도 대항력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경우 임차인이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 전세권에 관하여 배당 요구 있는 걸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임차권으로서 배당 요구했다 해서 전세권으로서 배당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전혀 별개라는 거. 틀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 보증금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도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자 임차인, 임대인입니다. 우리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임대한테 보증금을 지급했다 합시다. 그럼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면은 이 임대차 만료되거나 해지되면은 이 임차인은 갑한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을이 배한테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하니까 즉 을이 갑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양도한 겁니다. 우리 임대차 보증금이 양순이고 이 양도인입니다. 1순위입니다. 1순위 임대차예요. 1순위 임대차. 우리 임대차 보증금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 전세권에 있어서는요.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원칙적으로 없다니까. 왜? 전세권과 분리해서 안 된다니까.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A는요. 있다니까. 왜? 장래 조건으로, 장래 소멸 조건으로 뭐 할 수 있다? 전세금도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 임대차 보증금 얼마나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하지 1순위 전세권자라고, 1순위 임대차라고. 그래서 이 임대차 보증금을 양도한 겁니다. 나중에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배당을 받으려면은, 우선 면이 받으려면은 임차인이 뭘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우선 면이 받으려면은.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양순이 배당 요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네 번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을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겁니다. 자, 먼저 이 건물이 X 건물이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근저당권. 근데 이 X 건물이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이고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됐다니까. 자, 그리고 나서 개조를 한 거예요. 뭘로? 주택으로. 이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요건이 갖춰지면은 후순위 하더라도, 우리 임대차는 후순위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후순위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문제죠.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인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형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죠. 소액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률 일정액을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다섯 번째,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도달함으로써 하는 게 아니라 신고로서 수리.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뭐다?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도달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수리하고 뭐다? 수리하여 신고로서 뭐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수리만 써, 수리. 수리만 하면 됩니다. 도달이 아니라 수리입니다. 틀린 지문이고. 자, 다섯 번째. 2013년 2월 1일 갑은 을의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 원,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언제? 2013년. 그러니까 부동산 인도와 전입신고를 언제 같은 날 했죠? 주로 같은 날 하잖아요. 2013년 매달 2월 1일. 그래도 2월 1일 한 거예요. 그럼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 2월 1일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개 비교해서 나중 일자, 그 다음날 0시. 일자가 같으니까 그 다음날 2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그래서 1번은 갑은 2013년 2월 1일 임차권에 대항력 취득한다. 언제다고요? 2월 2일입니다. 0시입니다. 두 번째, 2014년 3월 1일 갑이 임차권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약정기간의 만료로 이후로 갑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임차권 존속을 원래 1년 계약차라는 거잖아 지금. 네. 그렇죠? 1년 계약차인데 1년 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임차인 할 수 있다니까. 임차인 2년까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월 1일 날 갑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잖아요. 자, 이 임대인은 약정기간 만료로 갑에게 X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임차인은 1년 계약체를 타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있고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데 1년 살고 1년 더 주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틀렸죠? 세 번째, 2013년 6월 1일 동거 가족 없이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다면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아닙니다. 상실되면 대항력은 상실되는데 가족이 있었다. 동거에 가족이 있고 본인만 일시적으로 옮겼다 다시 두면은 그때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만약 2012년 12월 1일 을이 배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자, 그러면은 2월 1일 날 전입신고하잖아요. 근데 그 전날 뭐 한 거예요? 그 전날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2012년 12월 1일 날 뭐 한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아, 그 전날 아니네요. 한 2개월 전이네. 그렇죠? 2월 1일이니까. 2012년 12월 1일 을이 배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갑은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자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근저당권이 1순위. 그 다음에 임차권자니까. 그렇죠?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틀린 점이고. 다섯 번째, 2013년 7월 1일 을이 저에게 X주택을 양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했잖아요. 양도하게 되면 이제 이 임차는 누구한테 보증을 받는다고? 양수인한테. 그렇죠? 매수한 사람한테.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양도한 후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에 대하여 보증금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정에 대해서만. 그렇죠? 정에 대해서만. 매수인에 대해서만 임대차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상가금 임대차 부분 쉬었다 합시다.